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틴트입니다. 네, 밑에 보면은 레이더로 되어 있는 센서도 좀 보이고요. 상당히 좀 낮아졌어요. 옛날보다는 좀 차가 많이 낮아진 느낌이 좀 있고, 후드가 오히려 수입차보다도 훨씬 낮은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같은 그런 디자인의 그런 그릴의 일차감도 좀 있고요. 요즘에 특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요런 헤드램프하고 그릴하고 일체형으로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최신형 그런 디자인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저쪽에 보면은 약간 구멍 뚫린 부분도 있는데, 벤틸레이션을 좀 만들어서 캘리퍼라던가 아니면 공기 역학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에 이 정도 차는 거의 대부분 전방 센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풀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앞에도 전방 센서가 또 장착이 되어 있네요. 로고가 엄청 큽니다. 진짜 한 15cm 정도 되는 느낌인데, 그만큼 현대자동차가 아반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캐릭터 라인은 후드에 있는 부분은 조금 약하네요. 전방에는 조금 약한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날카로운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라이트 부분도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전방 휀다 부분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보통은 라인이 이쪽으로 좀 많이 가거든요. 해서 저 도어 스트게이트 방식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스트게이트 방식에서 하단 쪽으로 내려가면서 2단으로도 꺾어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렉서스에서 많이 개발했던 부분인데, 에어로핀 부분을 좀 많이 장착을 해서 공기 역학적인 부분도 많이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옆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많이 커져가지고 뷰가 하나 다 안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좀 크게 바뀌었네요. 자, 이게 전장, 전폭, 제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반떼 제원은 전장은 4650mm, 전폭은 1825mm, 전고는 1420mm, 휠베이스는 2720mm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세그먼트 되는 차는 제원을 하나 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코드명으로 29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BMW 3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에 4520mm 정도 되는 게 기본형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얘기하는 준준형 모델은 크기가 상당히 커졌죠, 옛날보다. 예전 같으면 한 10년 전만 해도 4520 정도 되는 게 이 정도 세그먼트에 되는 차가 맞는 차였는데, 지금은 4650mm 정도 되니까 이전 차보다 13cm 정도, 한 뼘 정도 더 커지는 그런 크기가 됐습니다. 지금 준준형 모델도 상당히 좀 크고, 가족 단위 한 3분 정도나 아니면 4분 정도가 타셔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지금 디자인 자체는 그 뒷라인만 좀 보게 되면 약간 그 패스트백이나 스포츠백 같은 그런 디자인의 형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역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가 좀 날렵해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전방에도 LED 라이트하고 데일 라이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많이 구현하고 있는 이런 이제 후방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일자로 연결된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의 통일감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요즘 차가 많이 추구하고 있는 이제 그 이름 부분도 사실은 옛날 차들은 이쪽에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아반떼라 그래서 팰리세이드하고 비슷하게 레터링 방식으로 좀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좀 아주 큰 차는 아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차지만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하단 쪽에 많이 달리는 편인데, 지금 보시면은 트렁크 상단 쪽에 장착이 돼 있어서 아마 카메라는 켜보지 않았는데 뷰 방식으로는 상당히 좀 잘 비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앞부분은 상당히 좀 숙여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엉덩이 부분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디자인의 형성을 하고 있네요. 자, 엔진 제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123마력 1.6 MPI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토크는 15.7 토크 정도의 힘을 내고 있는데, 주행하는 데는 큰 이렇게 좀 잘 안 나간다 이런 느낌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성능을 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실내가 상당히 전장 길이가 많이 커졌는데, 실내 부분은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냥 아티피셜 가죽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타공이 뚫려 있긴 한데 벤틸레이션에 약간 숨을 쉬는 그런 타공이 있잖아요. 근데 인조 가죽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국산차 기본 모델도 대부분 인조 가죽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니까 이런 이제 그 소재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천장 재질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에는 독소등 하나가 있고 썬루프도 옵션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했을 때 약간 좀 특이하다 하는 부분 하나 아직도 있네요. 운전석 뒤에는 맵 포켓이 없고 저 반대편에는 맵 포켓이 하나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뒤에도 송풍구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되고, 네, 열선 시트 2단 조절하는 열선 시트가 장착이 돼 있네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엉따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급스럽진 않네요. 그리고 약간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PU 재질이에요. PU라고 하면 자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비닐이죠, 비닐. 네, 그런 재질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색감의 플라스틱 재질과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컵홀더가 하나가 있는데 수납은 그렇게 용이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뒷좌석에도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뒤에도 또 스피커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이쪽에도 그래도 스피커가 하나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뒷좌석에만 지금 4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넓어요. 네, 첫 느낌 자체가 주먹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느낌의 상당히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각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동할 때는 상당히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여름에 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 뒤에도 에어컨이 공조 장치가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편할 것 같고, 맵 포켓이 하나가 좀 모자른 게 좀 아쉽네요. 왜 이렇게 했는지 디자이너분 한번 데리고 와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컵홀더가 그래도 있고 암레스트 팔걸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소픽스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쪽에 이제 아이소픽스를 장착할 수 있는 유아 시트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폴딩이 되는지 한번 앞에 더 보기 전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땡기면 시트 폴딩하는 버튼이 있네요. 한번 누워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옵션이 붙은 모델이라 시트 폴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모델은 시트 폴딩이 되네요. 이렇게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랫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짐 같은 것도 좀 수납하기에 용이하게 좀 되어 있다. 물론 기본형 모델은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옵션표를 한번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을게요. 공간은 아무래도 차가 좀 커져가지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골프나 이런 운동은 하지 않는데 수납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웬만한 예전 차 뭐 소나타 2, 3 뭐 이런 이제 기본 한 10년, 15년 전에 나왔던 모델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짐도 잘 수납할 수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짐도 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를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저 부분인 것 같아요. 그 10.25인치였나요? 약간 12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시원시원하게 좀 바뀌었다. 약간 고급차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좀 많이 채용을 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미스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조수석, 그러니까 동승석하고서 운전석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좀 많이 손잡이 역할도 좀 하는 것 같네요. 여기 뚫려 있는 거 보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SUV에서 많이 채용하는 편인데, 지금 캐딜락처럼 좌우 대칭형이 아니고 운전자 쪽으로 BMW처럼 약간 한 4도에서 3도 정도로 꺾어져 있거든요. 근데 운전자한테는 상당히 좀 넓은 느낌의 그런 시야각을 좀 주는 편인데, 조수석은 상대적으로 조금 깝깝한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좀 개선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중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하는 기어 셀렉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는데, 또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컬럼식,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컬럼 방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전방에 보게 되면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지금 후방 카메라가 보이고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센서, 후방 센서하고 카메라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화질은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갔네요. 네, 보통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는 옵션인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요 부분이 좀 채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아반떼만 선택을 하셔도 충분하게 웬만한 중형차 K5 이상 아니면 소나타 이상 되는 그런 옵션을 차에서 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누릴 수 있고,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시트가 이전 차에는 아예 장착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셋 1, 2로 해서 운전자고 그 두 번째 운전하시는 분까지 메모리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은 이전에 아반떼에서는 볼 수 없는 좀 고급스러움이 많이 느껴지는, 약간 더 한 단계 높은 차의 느낌이 곳곳에서 많이 숨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을 형성을 하고, 시트는 이렇게 판장이 좀 크네요. 근데 판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돼 있고 인조 가죽인 것 같아요, 느낌엔요. 네, 이런 이제 가죽이 장착이 돼.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좀 장착이 돼 있고 액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저 부분 이제 클러스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속도를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아날로그로 돼 있어도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속도만 잘 인지할 수 있으면 큰 이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옵션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반떼 사시는 분들 아니면 고려하시는 분들은 실내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를 좀 보시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방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는 이제 시트 열선이 2단으로 조절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3단 조절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열선 시트 3단 조절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의 재질은 그랜저의 하이그로시그 느낌하고는 좀 틀리고요. 펠리세이드의 약간 고무 재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반떼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